오늘은 블로그 마케팅 업체분들이나 강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영상에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설명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블로그마다 주제가 있고 개인 블로그, 사업자 블로그, 글쓰기 방식과 마케팅 방식 등 정말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 블로그의 기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블로그 글쓰기 법칙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꼼수만을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만 보는 것은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방식에서도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에도 어느 정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초보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는 이미 지수가 존재해서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은 나보다 지수가 높은 분들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황금 키워드라는 것을 사용해도 상위 노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키워드를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황금 키워드를 보통 문서수 대비 조회수가 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블로그 지수가 낮으니 경쟁이 심한 키워드보다는 조회수는 많고 문서수가 작은 키워드를 공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황금 키워드라는 것이 조회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조회수가 극히 작은 것도 있습니다. 조회수가 작은 것은 향후에도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계절성 키워드이거나 업자들만이 쓰는 키워드 또는 일시적인 급상승 키워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문서수가 너무 작은 것도 있습니다. 문서수가 너무 작으면 소위 말하는 황금 키워드라는 것을 사용해도 섹션 배치 순서에서 뷰탭 자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충 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통하는지. 안 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 본인이 직접 시험을 해보시고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블로그 주제가 IT라면 제품과 관련된 황금 키워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게임 키워드를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주제인 블로그는 주식과 관련된 황금 키워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음식, 건강 등의 일반적인 키워드 또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황금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난 뒤에 본인 주제로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초보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식이 통하는 것은 몇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정 구독자를 모으기도 힘이 듭니다. 게임 키워드 하나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키런 킹덤 쿠폰이라는 조회수는 많으나 문서수가 극히 작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황금 키워드라고 소위 칭하는 키워드입니다. 게임 블로거나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이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제의 블로그들이 사용하기에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없으며 게임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아서 단순한 내용을 기록해봐야 게임 고인물들은 대번에 초보가 포스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블로그 지수가 낮다면 쿠키런 킹덤 쿠폰이라는 황금 키워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관 단어 또는 파생되는 단어인 쿠폰 입력, 4월, 아이폰, 등록, 사이트 등의 세부 키워드를 제목과 내용에 5번 이상씩 적어주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문서수가 작다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떠한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10명 중 9명은 그냥 홍보 목적이나 서로 이웃 추가로 왔다가 갈 뿐입니다. 오래도록 꾸준히 순정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주제로 심도 있게 파고드는 사람만이 순정 구독자를 모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로그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주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거에게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는 네이버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네이버가 매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저품질은 없다고 얘기하고 상위 노출했다는 블로그의 등급과 지수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순진한 사람들이나 믿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생각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키워드로 글을 발행해도 모두가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등급이 구성되지 않고서는
상위 노출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지수는 이미 존재합니다. 같은 키워드를 쓴다고 해도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은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미 배점 자체가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수가 나보다 높아도 내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블로그의 기본적인 법칙들을 제대로 알고 한다면 나보다 지수가 높아도 포스팅의 제목 점수, 글의 독창성, 글자 수, 이미지, 키워드의 정확성과 체류 시간, 순 반문자 수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감안해서 블로그 글쓰기 포스팅을 하고 공간과 댓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종합 점수로 판정이 되면 블로그 지수도 점점 올라가고 상위 노출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 법칙을 제대로 응용하지 않고 매번 꼼수만을 찾으니 블로그 지수는 도통 올라가지 않고 내 글은 항상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뿐입니다. 블로그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칙들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만 운영한다면 내가 쓴 글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파워블로그나 인플루언서들이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파워블로그나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로그 지수가 낮은 블로거들 중에서도 구독자들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웬만한 파워블로거보다 몇 배 이상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독자들의 든든한 지원과 버팀목이 있고 본인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파워블로그,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블로그를 재미로 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로 돈 벌기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내 구독자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 상호간의 피드백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만 익히신다면 파워블로그라는 볼뿐인 명함보다 훨씬 많은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